자, 여러분 교재 6쪽에 보시면 납세지 나왔죠? 납세지. 근데 우리 모든 기본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의 특징이 분류할 때 물건에 각각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자,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요? 물세. 이건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러면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이죠? 예, 사람 중심 합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물세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만 정리하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한 물건이 뭐냐? 물건에 세금 부과합니다. 취득세, 물세. 등기 등록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물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뭐냐?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는 물세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거 인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보여요. 합산. 사람 중심으로 합쳐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예요.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거 양도소득, 그것도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니까 뭐? 인세예요. 그러면 물세는 납세지가 뭐냐? 물건이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물건의 뭐? 예?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것, 그게 소재지, 납세지. 그럼 인세는 뭐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뭐? 주소지.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지라고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납세지 그러면 납세지 하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신고 나쁘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건 중심 뭐는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취득세는 여러분이 경기도 김포에 살고 계시는데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제주도에 신고하라 이거고, 강원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동산이 있는 곳 강원도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인세는 뭐다? 사람이니까 주소지. 그래서 여러분이 김포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이거지. 그럼 어느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 그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지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물건 중심 뭐? 물세. 그럼 사람 중심,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당시? 그렇죠.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뭐?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곳.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 기준? 항상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부동산의 뭐? 소재지. 그럼 재산세는 언제 기준?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뭐? 소재지. 물세니까 부동산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 중심 뭐는? 인세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공부할 것.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건 5가지 중심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개인의 경우는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지. 그런데 법인은, 회사는 주소지라고 안 하고 법인, 본점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간다. 법인은.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대한민국 국민 개인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뭐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신고하라.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 그럼 소득이 발생한 장소, 부산의 부동산을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럼 부동산이 부산에 있는 거 팔았으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가서 뭐하라? 신고하라. 소득이 발생한 장소. 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로 공부해야 될 5가지 중심. 조세총론은 이렇게 5가지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그 외에 기타 조세 관련, 세금에 관련된 용어 중에 몇 가지만 봅니다. 여러분 교재 6쪽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칸에 면세, 면세점이 아니라 뭐? 면세점. 면세점은 면세품 파는 백화점 등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이건 면세점이 아니라 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면세점, 그죠? 면세점. 그래서 이것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일 때는 세금 내지 마,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면세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면세점의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 면세점에 관련된 건 취득세다.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뭐일 때 이하는 세금 내지 마,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취득한 물건이 얼마, 50만 원 이하, 중고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취득에도 취득세 내요. 그런데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취득세 안 내.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면세점이라는 게 있다. 또 소액징수 면제, 뜻이 뭐예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뭐예요? 소액 적어. 그러니까 징수 걷어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의 뜻은 원래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뜻은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액징수 면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 재산세에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세금이 2,000원도 안 돼. 2,000원도 안 되는데 그거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얼마 세액이 2,000원 뭐일 때 미만, 2,000원이에요. 2,000원 뭐일 때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줄. 고지서 발부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해석하면 1,999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2,000원은 징수,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하면 2,000원 말고 1,999원까지만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이거. 자, 체납이 뭐예요? 체납이 세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세금 못 낸 걸 뭐라고 한다? 체납. 납부할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못했다. 세금 못 낸 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체납. 세금 안 내면 가산세 등이 붙죠.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압류해야 돼. 압류. 좋아요. 다음. 강제 징수비는 뭐냐? 요거랑 이어지는 거지. 납세 의무자가 뭐를 안 내요? 세금을 계속 안 내. 그럼 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뭐 해야 돼? 압류, 운반, 보관하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어가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뜻이 똑같아. 납세자 재산을 뭐 한다? 압류 또는 뭐 압류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하죠.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강제징수비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똑같은데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얘기예요. 요거는 강제징수비는 어디에서? 국세를 안 내서 압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강제징수비, 지방세를 압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체납처분비. 원래는 체납처분비였는데 순의리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은 못 바꾸고 있지, 지금 그대로. 그래서 뜻은 똑같다. 납세 의무자 재산을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체납했으니까 그 재산 압류를 해서 운반하고 보관하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비용을 우리는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같은 뜻이다. 다음, 비과세, 감면. 이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비과세는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과세권자가 스스로 포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감면은 뭐예요? 세금을 계산해. 세금이 나오면 세금의 일부를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는 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감면. 그럼 우리는 비과세는 공부합니다. 감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각 세금에 감면이 있어. 우리 공부 안 하고 비과세는 공부해요.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내. 근데 이런 거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면은 공부하지 않죠. 그러면 참고로 아니 이거나 세금 안 내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념이 틀리다. 보세요. 비과세는 만약에 국가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뭐야? 취득세 아예 계산하지? 안 해요. 근데 감면은 뭐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그래 놓고 감면 대상이면 본인이 뭐 해야 돼? 나 감면 대상인데요 라고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을 보였을 때 다 충족했으면 세금의 일부를 감해주거나 20%, 30%, 50% 깎아주거나 아니면 내지마 이렇게 면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러면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마 비과세거든요. 비과세는 아예 계산을 안 해. 계산을 안 해. 근데 감면은 뭐야? 양도소득세 감면은 계산 다 해. 세금 다 계산해. 그래 놓고 본인이 뭐가 들어오면 감면 대상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 충족했을 때 세금을 계산했지만 일부를 깎아주던가 면해주는 걸 감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7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수. 세금은요, 징수 방법,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방법이 크게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보통, 징수, 제목만 얘기하면 밑에 양가로 2번 신고납부 이렇게 2가지가 기본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럼 먼저 보통 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정부 부과제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어는 똑같으니까 뜻은 똑같아요.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냥 우리는 묶어서 그냥 뭐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를 즉 문서를 발부하는 거,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단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 보실래요? 자, 보통징수는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어. 얘는 세금 계산할 수가 없어. 누가 계산해? 지방세면 시군구에서, 국세면 세무서장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세무서죠. 지방세는 시군구죠. 그래서 시청, 구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뭐 내라고? 세금 내라고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급해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 고지서. 고지서 받아보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금 내라고 말로 한 게 아니라 문서를 발부했죠. 문서가 뭐야? 고지서.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건 세금 내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납부하면 되죠. 어디에? 시청, 구청의 수납창고에 가서 내도 되고 시나 군에서 지정한 은행 가서 뭐합니까? 요 납부서 가지고 납부하면 되겠죠. 고지서 가지고. 고지서에 의해서 뭐하면? 세금을 내면 납부했다는 뭐 받아? 영수증 받아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얘는 은행에서는 얘가 세금 낸 거 받았다라고 이렇게 시청에 뭐 해야 돼요? 통보해줘요. 이건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은행이 할 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는 뭐 받고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뭐 하면 돼? 납부하면 돼요. 근데 요 기한 내에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법을 위반한 거야. 여기 보세요.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 작년까지는 지방세, 재산세 같은 거 고지서 나왔을 때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내면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산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
가산금은 없어. 무조건 가산세야. 그래서 납부하지 않으면 뭐?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가산금 없어요. 이제 작년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제 가산금 없어요.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잖아요. 예? 그럼 몇 프로? 3% 가산세, 납부지한 가산세라고 그래요.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미납부세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66. 자, 이거 12월 달에 말에 개정된 거야. 이거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만분의 75였었어요. 만분의 75 개정됐어요. 이거. 만분의 얼마? 66. 다시 말하면 0.6766%다 이거지. 1개월마다. 이해가세요? 뒤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방세니까 그래. 지방세. 지방세는 요렇게 묶어서 보다 이게 지방세야. 그러면 국세는 별도로 이거예요. 국세는 1번 요거 똑같아. 통일. 2번 미납부 세 곱하기 1일마다 1개 하루마다 10만 분의 얼마? 22. 이렇게 국세하고 지방세가 달라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르다.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메모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은 여기 보세요. 얘는 뭐 받고?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 가산세가 붙는다. 근데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하고 국세에 대한 가산세가 틀려요. 좀 이따 비교할 거예요. 됐어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 아니라 뭐? 가산세. 자,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갑니다. 이론으로 가죠. 보통징수 하면 먼저 누가?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 아니죠.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 그러면 국세면 국가가, 세무서장이, 지방세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보한다. 결정하여 계산을 하여 이 얘기야.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뭐? 납세 고지서를 뭐한다? 발급합니다. 그래서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걷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납세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런데 납부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때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명칭 없어. 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 이런 세금 등을 고지서 나왔다. 근데 안 냈다? 그럼 뭐가 붙어요?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몇 %냐? 그거 좀 이따가. 됐죠? 예. 두 번째 이해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순서 다시 여기 갑니다. 첫 번째 과세권자가 먼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한다. 결정,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고요? 고지서 발급한다. 그럼 여기서 납부하면 끝이죠. 고지서 받고 내면 되잖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야. 가산금이 아니라 뭐? 가산세. 이해가세요? 아,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서로 다르다. 비율이. 좀 이따 비교할 거고.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보통징수 뜻이 뭐예요?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뭐야?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 내 뭐 하면 돼?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산금 없어요?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신고납부는 뭐냐? 이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자, 여기 보실래요? 그림. 자, 누가? 납세자가 얘가 스스로 해야 돼. 아까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왔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는 알아서 보여야 돼. 부동산이 있는 곳에 과세 표준과 세금 계산해서 스스로 무엇도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그랬죠. 취득세는 이를테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김포에 있는 이 상가 빌딩을 매매로 취득했으면은요, 어디 가서 김포 부동산이 있는 곳, 김포시청에 나 취득세 이 상가 부동산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뭐를 해요?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여 시청에 가면은요, 취득세 신고서가 있어요. 민원실에 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당자 공무원 앞에 뭐 이와 같은 서류가 있죠. 양식. 거기에 취득세 신고서 있네. 거기다가 기재하는 거지. 취득한 물건이 뭐고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언제 취득했다, 이걸 다 기재를 해서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그거 받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본인이 취득했다는데. 그래서 그대로 공무원은 뭐한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세금 낼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라고 그래. 고지서가 아니라 뭐? 은행 가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납부서를 만들어서 줘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공요금 내려면 지로용지가 있거나 가상계좌가 있어야 은행 가서 내죠. 똑같아. 세금 내려면 납부서가 아니면 고지서. 근데 여기는 고지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납부서. 신고를 하면 납부서, 지로용지 같이 여러 개 만들어줘요. 그거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납부서가 있어야 세금 내니까 요 납부서 가지고 어디 가? 은행 가야죠. 은행 가서 뭐 합니까? 납부했어. 그럼 납부했다는 뭐 받아야 돼? 영수증 받아요. 끝났죠. 그리고 얘는 세금 들어왔다고 얘한테 통지해 주겠죠. 이건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요거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까지 하라고 그랬죠. 요게 취득세는 며칠 안에 끝나라. 60일.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해가세요? 그럼 취득세, 상속 증여 말고 기본이 며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안에 신고도 하고 뭣도 납부. 오늘 취득했으면은요, 오늘 신고하고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내도 돼. 근데 오늘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왠지 오늘은 납부하기 싫어. 왜? 날씨가 꿀꿀해서. 가지고 있다가 59일 됐을 때 여기 납부해도 되죠. 하여튼 며칠 안에만, 60일 안에만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지, 오늘 신고하고 오늘 동시에 납부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됐어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법이 왜 있어? 지키지 말라고. 그죠? 하면 끝이잖아. 근데 요거 성실하게 안 했어요. 그럼 뭐가? 가산세가 붙는다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신고 안 했네, 신고 불성실. 납부,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신고 안 했는데 납부할 수는 없잖아요. 납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신고 안 했으면 당연히 무엇도 안 했어. 납부 안 했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런데 뭐는 했는데? 신고해서 납부서 받았죠. 그리고 납부만 안 했네. 그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만. 두 개 다 적용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럴 때 이때 신고 안 했으면 뭐?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안 하고 줄여서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신고를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죠.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는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맨 먼저 첫 번째 누가 했어요? 맨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납세 의무자가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이론으로 갈게요. 신고 납부는 누가?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그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뭐를?
산출세액의 가산세 있죠. 세금부터 해야죠. 가산세를 부한다. 가산이 뭐예요? 더해서, 원래 세금의 가산세 더해서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나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뭐를 하면 신고 납부하면 끝.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언제까지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런 세금이 뭐라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고지서, 가산세 붙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순서가 1차적으로, 맨 처음에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무엇을?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 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무엇까지? 납부까지 하면 여기서 끝. 그죠? 근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예?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뭐 붙어? 가산세, 가산세를 부한다. 가산을 해서 2차적으로 가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고지서. 예? 뭐 나온다고요? 고지서 발급한다. 그럼 고지서 받고 내야죠. 안 냈어.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붙어? 가산세 또 붙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신고납부세금은, 이와 같은 신고납부세금은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고지서 받고 또 안 내면 또 가산세 붙는 거예요. 두 번 붙을 수 있죠? 근데 재산세 같은 거 아까는 고지서 나오는 첫 번째 고지서 나온 건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세 한 번만 붙죠? 근데 얘는 신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그리고 고지서 받고 또 안 내면 또 가산세 두 개 붙을 수 있다. 두 번.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산세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가산세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체크하고 가죠. 7페이지 보통징수 그림 밑에 거기 출처의 첫 번째 줄에 7페이지 과세권자, 첫 번째 누가? 과세권자가. 그죠? 과세권자가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고요? 두 번째 줄 납세 고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 같은 뜻이에요.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가산세 붙어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세 붙어요. 예, 그리고 그런 세금이 재산세죠.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뭐와? 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면 좋은데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예, 그걸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2번 신고납부 박스 밑에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라. 근데 일정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안 하면 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요? 고지서 발부.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간다 이 얘기죠.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산세로 가죠. 다음 장. 오늘 제일 어려운 게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산세의 성격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 보실래요? 교재 8쪽에 가산세 성격 1번 가산세가 뭐죠? 세법에 규정한 무엇을? 의무가 뭔데? 두 가지.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이거를 이행하지 안 했으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산출한 세금에 더해서 징수, 세금 계산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해서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럼 하나 물어봐요. 가산세는 세금이죠? 예?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은 둘로 나누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지방세. 그럼 가산세는 국가로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갑니까? 다시 말하면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뭐예요?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공부하면 알아야 돼.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왜?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취득세를 위반해서 뭐가 붙으면, 취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 붙으면 취득세는 지방세죠? 걔 따라가. 지방자치단체로. 양도소득세 국세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 붙으면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 그럼 따라가 어디로? 국가로. 그러니까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에. 거기 2번이 그 얘기예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그 얘기야. 이 얘기는 어떤 세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로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것을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시험에서 가산세는요,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하고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이 이렇게 물어봐. 법 그대로니까. 법조문 그대로예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주 끝에 조세를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거기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거 출제.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킨다 그러면 틀려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취득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세금이 얼마? 100만 원. 근데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 안 해서 여기에 가산세가 붙었다고 그래봐. 가산세가 10만 원 붙었어요. 얼마? 10만 원. 그럼 얼마야? 110만 원이잖아요, 세금이. 그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야. 50% 감면 혜택 줘야 돼. 그럴 때는 여기서 50% 감면 혜택 주고 50%를 납부하느냐? 아니다. 감면 계산할 때는 이걸로 가산세 포함시키지 말고 원래 세금 얼마? 100만 원 여기에서 몇 프로? 50% 감해주거나 50%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 혜택 준다고 그래서 감면 계산할 때 요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에 대해서만 감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끝에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빼고 원래 세금에 대해서 감해주거나 면해준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는 어떻게 알아?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가산세 붙으면 더해서 내는 거고, 그죠? 가산세는 더해서 내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내서 뭐 받아야 돼?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 그럴 때는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에는 가산세를 더해서 내면 되는 거고, 감면받아야 될 세금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부분은 뭐하고? 100만 원 환급받아야 되는데 가산세가 110만 원 있다. 그럼 빼고 얼마만? 90만 원만 되돌려 받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는 낼 세금에는 더해서 내고 환급받을 때는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특히 어려운 건 없지만 거기 2번은 어렵죠. 그죠? 가산세는 해당 세목의 뭐 법을 어떤 해당 세법 어떤 걸 위반했느냐에 따라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요거 하고 감면 대상에는 가산세는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예, 요거. 다음 밑에 2번 가산세 구분 거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자, 여기 가산세 볼게요. 요거 이제 쭉 여러분 메모 좀 합시다. 우선 가산세 성격 지금 공부한 거 볼게요. 세법에 따른 무엇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한 세금에 더해서 징수 걷어가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죠?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할 때 감해주거나 면제택 줄 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세 부분은 빼고 원래 세금에 대해서 감한다. 이해가세요? 다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는 더해서 내면 되고 환급받을 세액에서는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가산세 적용 세목.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 다 뭐예요? 고지서 나오든 안 나오든 다 가산세 관련이 있죠. 여러분, 재산세도 고지서 나왔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가산세 붙죠? 다 과세세 관련이 있지. 다 관련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가산세 적용 세목 그랬는데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요거는 아주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건데 참고로 여기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맨 밑에 여백 있죠? 8쪽 맨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무신고 가산세 여기다가 X 그러면 되지.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똑같은데 요거 있죠? 똑같잖아요. 그죠?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세금 요 세 가지는 목적세지만 특징이 다른 세금 낼 때 따라가는 부가세야. 그럼 취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신고납부 안 했으면 따라가는 이 부가세도 신고납부 안 했겠지. 그럼 가산세, 취득세 붙었는데 요것도 여기에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요 목적세잖아요. 요 세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관련해서 기억할 건 요걸 물어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가서 공부할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안 했어요?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해, 특별히. 그런데 뭐를 했으면? 네?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건 성실하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한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잖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하겠다? 신고하겠다. 그리고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 안 해. 근데 신고를 하겠다 그래놓고 부족하게 신고했네. 그건 성실하게 안 했잖아.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는데, 그래서 여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 여기는 빠졌으니까 적용하는 거죠. 뭐만 안 한다고?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메모해놓고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종부세에 가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 요거 가산세 구분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예요. 8페이지 가산세 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예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한 건 두 가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또는 부족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얘는 신고를 안 했지만 얘는 했죠.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둘 다 불성실한 거죠. 그러면 무신고는요 또 둘로 나눠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 단순히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요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터 여러분 첫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위에. 그죠? 신고 불성실. 예? 20%.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부정자가 붙으면 40%야. 부정한 방법이 왜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 신고 안 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과소 신고는 뭐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를테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해서 줄여서 그럼 불성실하죠? 얼마? 20만 원 차이 나는 거. 그래서 과소신고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착오로 인해서 누락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10%만. 그런데 일부러 작정해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이중장부 만들거나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축소, 이렇게 일부러 장부를 폐기하거나 이렇게 못된 짓 한 거지. 이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래서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40%, 10%, 20%, 40%. 이해가세요? 자, 이거는 국세, 지방세가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 나왔죠, 지금.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납부세 곱하기 10만 분의 22 곱하기 납부지연 일자, 일수계산.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의 몇 프로? 3%. 그거 두 개 묶어서 국세. 뭐라고요? 국세. 국가가 거둬가는 세금, 국세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지금 첫 번째 칸에 뭐죠? 미납부세액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3 있잖아요. 예? 요렇게 묶어서 이거 뭐라고? 국세. 그죠? 그럼 지방세는 요거 똑같아. 요게다가 하나만, 한 줄만 적어라 이거지. 요거는 뭐? 지방세는 한 줄만 적어요. 요렇게 지방세도 이렇게 두 가지라니까. 100분의 3하고 또 한 줄 밑에다가 하나 적어요. 뭐라고? 미납, 여기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세액 있죠? 예? 세 곱하기 만분의 얼마? 66 가로 열고 1개월마다 이렇게 한 달 단위로부터요. 국세는 1일 계산이야. 그죠? 1일에 얼마? 1일에 10만 분의 아까 22죠,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 1개월 단위로 어떻게 한다? 만분의 66. 만분의 66. 요번에 개정된 거예요. 됐어요? 예? 요렇게는 뭐 두 가지가 지방세. 위에 지금 교재에 있는 거 두 개는 묶어서 보고 국세고, 밑에다가 한 줄만 더 적어. 그래서 묶어서 요거는 뭐? 지방세. 자, 이렇게 메모하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첫 번째 칸이 있죠? 국세. 첫 번째 칸에 10만 분의 얼마? 22 곱하기 납부지연 일자 그랬죠? 일수계산. 그 옆에다가 150만 원 미만 X 적용하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 적용 안 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개월마다 만분의 얼마? 66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45만 원 미만. 원래는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개정됐어요. 요거 개정된 거야. 요 두 가지가 개정된 거야. 40 얼마? 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는 얼마? 15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하고, 지방세는 얼마?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됐어요? 메모했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뭐라고 그랬죠?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근데 취득하고 나서 10일 늦게 냈어. 10일 늦게 냈어요. 60일 지나서 10일 늦게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늦게 냈으니까 법정신고 기한 내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신고 납부 안 했잖아. 60일까지.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했으면 고의성이 없으면 10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1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0% 무신고. 신고 안 했죠? 무신고 20% 됐어요? 그리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얼마? 100만 원 곱하기 며칠 늦게 냈다고? 10일 늦게 냈어요. 60일까지 내야 되는데 지나서 냈어요. 그러면 10일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 22. 이게 가산세야. 이해 가세요? 여기 보세요. 납부했잖아요. 며칠 늦게 냈어요? 10일 늦게 냈어. 국세 지방세 똑같아. 고지서 나오기 전에 늦게 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 22 곱하기 며칠? 10일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하고 신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 요거 몇 프로? 20%. 사기인데요. 그러면 이거지. 이렇게 더해서 고지서 나오겠지.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납부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안 냈어요. 계속 안 내. 그러면 신고 기한 지났는데도 계속 안 내. 그래서 한 50일 있다가 이제 뭐 발부해? 고지서 발부하겠죠? 자, 그러면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는 일단 이거야. 신고 안 했으니까 1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단순히 뭐를 안 했으면 신고 안 했으면 몇 프로? 20% 20만 원 됐어요? 그리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납부 안 했잖아. 납부 지연 가산세 얼마?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만 분의 20이 똑같아요. 곱하기 고지서 발부 며칠 있다 고지서 발부했어. 여기 납부한 게 아니라 고지서 안 내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내니까 50일 될 때 고지서 발부했다. 그럼 며칠? 50일 해서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하기 좋게 5만 원 나왔다고 그래봐. 그러면 고지서에는 취득세 얼마? 원래 100만 원. 가산세 요거 합쳐서 25만 원. 고지서에 얼마 합쳐서 125만 원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나와. 됐어요? 고지서 나왔죠? 가산세 가산해서 고지서 발부. 고지서의 날짜 납부하라 그래서 얼마? 125만 원 내라고 나왔죠? 근데 납부 못했네? 납부하지 않았어요. 고지서 받고 안 냈어. 그러면 이제 별도로. 자, 납부할 미납세액이 얼마야? 125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으니까 별도로 또 붙어.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납부기한 지나고 지방세니까 1개월마다 0.66이라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몇 년 동안 이거는 60개월까지 붙어. 그래서 계속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125만 원 곱하기 얼마? 만분의 66 곱하기 몇 개월 됐느냐? 예, 50개월 됐는데 냈어. 아니면 40개월 지났는데 냈다. 1개월 단위니까 그럼 40개월 계산했다. 40개월 동안 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합쳐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저 지워도 돼요?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보세요. 이제 물어보는 건 이렇게지.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납부 안 하면 위에 것만 계산하면 돼. 요거하고
여기 첫 번째 거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를 안 했거나 부족한 거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뭐 받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지방세는 기본 몇 프로? 3%. 그리고 1개월마다 0.66% 다만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예? 다시 몰라. 아이 신경 안 쓴 거. 다시. 여러분 취득세 신고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신고 안 했으니까 뭐 단순히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라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서 발부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 붙어갖고 고지서 나왔죠. 고지서 받고 안 냈어. 그럼 몇 프로? 3%.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0.66 만분의 66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계속 붙는다 이 얘기. 근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왔어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왔어요. 안 냈어. 그럼 몇 프로? 3%. 그리고 여기 일일마다 날짜 계산 1개월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세는 날짜 계산에 하루. 그래서 몇? 10만 분의 22.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연습해 봐야 돼. 자, 여러분 재산세 뭐 나와? 자, 취득세 뭐예요? 취득세 신고 납부죠. 등록면허세 뭐야? 신고 납부죠. 양도소득세 뭐야? 신고 납부죠. 그럼 신고 납부 안 했어. 그럼 뭐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 이해가십니까?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몇 프로? 20%. 납부 안 했으니까 일일 계산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는 뭐 나와요? 고지서 받고 세금 내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세금 내죠.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재산세는 고지서 받고 안 냈으니까 몇 프로? 3%. 그리고 1개월마다 0.66. 종부세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몇 프로? 3%. 1일에 얼마? 10만 분의 22. 이해가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1위. 신고 납부 안 하면 먼저 이거 계산해서 고지서 나와. 그럼 고지서 받고 또 안 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산세가 2번 붙을 수 있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니까 이런 거 없지. 재산세는 없어. 그냥 여기야. 재산세는 고지서 나왔네. 안 냈어. 그럼 몇 프로? 3%. 1개월 지날 때마다 0.66. 종부세 처음부터 뭐 나와? 고지서 안 냈어. 몇 프로? 3%. 하루 1일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얼마? 22. 날짜 계산. 이해가세요? 근데 취득세는 신고 안 했어? 무신고. 납부도 안 했어?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이제 뭐 나와? 고지서 나와. 또 안 냈네? 지방세죠? 취득세 고지서 나왔어. 안 내. 그럼 별도로 뭐? 3%. 1개월마다. 이해가십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요거 붙고, 신고 납부 안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기본이 뭐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신고 납부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요거 아니 요거죠. 그죠? 이거죠? 그러면 재산세하고 뭐는 그냥 재산세만 하면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잖아요. 고지서 받고 안 내니까 어떤 거? 요거 하고 계속 안 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종부세는 종부세 고지서 나왔네. 그죠? 이거랑 관계없잖아. 고지서 받고 안 냈으니까 그러면 몇 프로? 3%.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이렇게 두 가지.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야. 고지서 후, 고지하고 나서 이걸로 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요거 먼저 간다.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건 40만 원, 30만 원이었던 게 45만 원으로, 그리고 만분의 75, 0.75가 0.66%로 개정이 됐다. 요 두 가지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으로 갑니다.